혹시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아서요, 이건 혼자 그냥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추가 세금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는지요? 막상 일이 이렇게 커지면요,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지곤 하는데, 오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IRS 감사 통지서를 받고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추가된 세금 고지서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실제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뭐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, 그런 상황들 좀 있겠죠. 당연히 최소한의 지식과 전략만 갖추면 전문가가 없더라도요, 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요, 이 채널은 미국 법, 세법,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,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, 아직 구독,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, 궁금한 점 또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요, 저와 저희 회사 JC&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,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일반적으로요, IRS의 감사 담당자가 세 부류,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경험도 많고 이 필드 어딧에 특화된 그런 에이전트로서 레비뉴 에이전트, 세무조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단순한 감사건을 처리하는데요, 경력이 쌓이면 이제 세무조사관, 앞서 얘기한 레비뉴 에이전트가 되기도 하는 어떤 그 세금 준수 담당관, 텍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서류만 보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이 텍스 examiner, 세금 심사관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세 종류인데, 오늘 다루는 이 사례처럼요, 우편과 팩스, 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이 코레스폰던스 어딧은요, 주로 이 세 번째 얘기한 세금 심사관이죠, 이 텍스 examiner가 담당을 합니다. 이들은요, 요청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아니면 빠진 게 없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보고요,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이 바로 여기에 클레임된 공제라던가 비용 처리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이런 필드 어딧, 현장 조사와는 달리 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이 있는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소명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충분치 않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. 그러다 보니 어떤 사소한 실수라던가 아니면 자료 미비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. 저희가 다뤘던 이번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. 어떤 한 사람이요, 어떤 회사, 리무진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. 사업용 차량 당연히 공제할 수 있을 거다,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 코레스폰던스 어딧에서는 공제가 이제 완전히 통째로 거부가 됐었던 거예요. 세금 더 내라 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은 건데요, 제가 리무진 서비스를 회사를 하는데 리무진 이 익스펜스가 당연히 주력 사업 비용이지 리무진 차량 비용 말합니다. 근데 이게 왜 리무진 사업 자산을 사용한 비용에 대한 게 공제가 안 돼? 라고 했겠죠. 근데 이게 서면 감사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정정 기회 없이 바로 이제 노티스 오브 디피션시라 그래서 세금 부족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. 그러면요, 이렇게 노티스 오브 디피션시를 받게 되면요, 어떻게 되느냐,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죠,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코트에 청원, 피티션을 파일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해당 사례는 뭐였었냐면, 가장 많은 공제 거부가 이 차량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어떤 결정세액, 추가된 세금은 의외로 높지 않았었어요. 왜냐하면 공제가 거부됐지만 이 사람에게는 텍스 크레딧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던가 아니면 EITC 같은 다른 크레딧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세금 부족 부분이 상쇄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제를 불임받은 거는 꽤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으니, 그렇다 보니 이분이 생각했던 게 굳이 뭐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이걸 수임료 쓰면서 항소하거나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,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세금 납부를 그냥 감수할 거냐, 아니면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거냐, 또 직접 항소를 추진할 거냐라는 것은 개인 사정과 그리고 또 이 여기 소요되는 시간, 노력,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거죠.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요, 서면 감사에서 공제를 거부당했다 하더라도요,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갖춰서
항소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죠. IRS 측에서는 이 서면 감사가 어떤 복잡한 사안에 대한 맥락을 짚어보지 못했다,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거든요. 충분히 감안하거든요. 그러니 차량 서비스 회사 또는 뭐 리무진 회사와 같이 사업의 핵심 수단이라면요, 마일리지에 대한 로그라던가 아니면 유지비라던가 아니면 구매에 대한 감가상각, 뭐 리스 계약서 제대로 제출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여지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죠. 이를 위해서는요, 먼저 텍스코트에 청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세금법, 이 텍스코트 이 웹사이트에 가면 전자청원, 일렉트로닉 그 피티션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또 이게 일반적이진 않고요. 뭐 법원이라는 단어 들으면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, 뭐 덜컥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, 뭐 사실 그렇긴 하겠죠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IRS 어필스 오피스, 이 항소국에 항소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IRS 법원 자문이라고 하는 이 카운슬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. 따라서 대체로 이제 IRS 단계에서 이걸 항소하고, 그래서 협상을 하고, 그리고 필요하면 IRS 카운슬과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일반적이고요.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코트로 가는 거죠. 사실 코트로 가서 최종 판결까지 그런 경우 뭐 별로 없습니다만, 간다고 하면 이게 판례로서 남는 거니까 납세자도 물론이지만 이 IRS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러운 과정이거든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에서의 핵심이라면 이게 얼마나 명백하게 나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겠죠. 직관적으로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업용 자산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IRS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, 증빙 자료가 깔끔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, 서면 감사 통지, 코레스폰던스 어딧, 이 노티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. 첫 번째요, IRS에서 요구하는 자료를요,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. 작은 여공 수증이라도 최대한 갖춰서 그때 제출하는 게 좋겠죠. 물론 세금 신고할 땐 이런 거 당연히 첨부하지 않습니다만, 이런 노티스를 받았을 때는 제대로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들 최대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, 이 커버레터 같은 걸 잘 첨부해서요, 어떤 비용에 대한 근거인지, 어떤 내용이, 어떤 서류들이, 어떤 증빙 자료들이 첨부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은 이 IRS 에이전트들, IRS의 이런 심사관들도요, 다 사람이잖아요. 이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어떤 자료에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자료입니다라는 거를 증빙 서류와 함께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알아보기 쉽고요, 더 본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기 더 수월해질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인데요, 공제 거부가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이게 확정돼서 세금 부족 노티스 오브 디피션시 통지를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에 세금법원 텍스코트에 청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. 특히 앞서 얘기했었던 이런 차량 이 공제와 관련해서는요, IRS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이 다루는 그 코드 섹션, 그래서 정확하게는 세법 이 코드 섹션이 있는 거죠. 조항이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것이 이 신빙성 있는 기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, 마일리지 로그라던가 아니면 영수증을 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챙겨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. 결국 정리하면요, 이게 비록 최종적으로 몇천 달러 수준이더라도 억울하거나 또는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이걸 챌린지를 해서요, 정당한 공제를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겠죠. 반면 이제 총세액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고 뭐 시간을 들여도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 그냥 납부하고,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서 대비해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또 과정들을요,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. 세법 전문가들이겠죠. 의뢰했을 때 이 시간 스트레스 크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. 뭐 저희 같은 경우도요, 실제 사례로서 IRS 감사를 대리해서 이 리펀드를 받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 저희가 종종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. 납세자들이 처음에 이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고요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너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시간을 보내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어떤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IRS의 코레스폰던스 어딧 노티스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요. 오늘 내용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?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.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